답변하시죠. 네. 우리 NHN 김상원 사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009년 뉴스캐스트를 도입을 하셨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뉴스캐스트 톱뉴스 섹션에 게재된 기사 555건 가운데 68% 정도가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단, 내용은 좀 부실하면서 자극적인 제목을 단 낚시성 기사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뉴스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그런 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시민 모니터링을 도입해서 선정적인 기사는 사전에 걸러낸다든지, 또는 제목을 일치시킨다든지, 또 주제별 보기로 기사를 묶는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선정적인 기사가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런 것이 적발된 회사의 경우에는 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한번 제재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부 개선의 효과는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현재 새로운 개선을 더욱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뉴스캐스트 일부 기사가 굵은 글씨로 쓰여지는 일명 볼드체를 사용을 했는데 그걸 이제 중단한 까닭은 뭔가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네네. 그래서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볼드체의 경우에는 좀 더 주목도를 높여서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효과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까닭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주목을 끈다든지 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파성을 느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애초에 뉴스캐스트를 도입하기 전에 얘기를 말씀하시나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캐스트를 도입하기 전에는, 저희 스스로, 뉴스를 선정하는 그런 편집 시스템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점점 더 이용자가 뉴스를, 저희 네이버에서 보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뉴스가 더 중요한 것이냐, 어떤 뉴스를 더 볼드체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실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가 선정을 하고 편집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2009년에 뉴스캐스트를 도입했습니다. 네, 최근 네이트가 볼드체 없애면서 사회적 편견을 주장하거나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해서 없애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볼드체는 확실히 다른 볼드체가 아닌 것에 비하면 좀 더 주목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최 사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서는 계속 볼드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뭡니까? 네, 볼드체 처리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의 특징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여름에 전력난이 심각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리고 축구가 저희가 4강이 됐다든가 진출했다든가, 저희가 하루에 2만여 건의 기사 뉴스들이 송고되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저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기사들을 중심으로 볼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겁니다. 좀 살펴볼까요? 지금은 이건 예배 사례인데 지금 다음에 대해서 좀 편향성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볼드체 문제도 포털 화면을 보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저희 케이스를 보면 이 한강욱 전 민주당 대표 새누리당 입당과 관련해서 다음과 네이버의 비교입니다. 다음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돼 있고 네이버는 그분의 워딩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사례를 좀 볼까요?
9월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과거사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 전날 저녁 주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서도 트위터의 인물은 박근혜 후보로 되어 있는데 관련 기사는 없습니다. 그 네이버나 네이트나 내일 기자회견한다 과거사 사과 기록 저기 했는데 다음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SNS 정치 경쟁 본격화 그 24일 새벽까지 다음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기자회견 기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포탈 다음 메인화면입니다. 박근혜 후보 과거사 기자회견 그와 바로 그 전날 새누리당 대변인 내정됐던 김재원 의원 문제 이걸 나란히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그 상당히 우대성이 보입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 사진까지 해서 공격적 변신을 한다. 아주 돋보이게 처리가 돼 있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 물타기 편집을 한 흔적이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관심을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이 사과를 했죠. 모든 관심을 끌었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다음 예배 순서로 앞에 그게 올라가 있는데 그 다음 예배 보면 10번째 순서인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추석 전 3자 회동 불발됐다. 이 안철수 후보를 부각하고 안철수 후보의 문제점은 희석시키는 이런 내용의 이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의혹을 받게 되나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만 건이 넘은 기사들이 저희한테 오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공정성과 그리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린이용자위원회라는 옴부드스만 제도 기구를 가지고 있고 지금 2006년부터 해오고 있고요. 특히 2009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뉴스 통계를 24시간 단위로 다 공개를 하고 편집이 되는 것들을 모두 다 남겨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도 지난 3개월 동안 그냥 각 후보에 관련돼서 어떤 편향성이 있는가를 한번 보고 왔는데 저희가 그것이 없다는 것을 어떤 특정 시간에 맞춰서 보신 걸 저한테 지금 보여주신 거고요. 특정 시간, 특정 일에는 뉴스 송고량에 어떤 뉴스의 송고에 따라서 어떤 후보들이 기사가 좀 많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편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순서까지 하셨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볼 생각이고요. 네. 이 다음에 상당히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건 굉장히 다음한테는 아픈 문제 제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최대 주주 이재용 전 사장님께서 안철수 후보하고 친분이 두텁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유심히 관찰을 할 겁니다. 네. 너무 많이 기다리셨고. 네, 이재용님은 지금 SOPONG라는 소셜 인큐베이팅 사업의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다음 커뮤니케이션 대표를 그만두신 6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빠지신 게 벌써 거의 5년이 다 돼갑니다.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간섭을 안 하시고 계시고. 네, 마무리해 주세요. 저희가 지배구조가 이사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고, 저희 개인적인 활동에 관한 오해는 특별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를 네. 더 찾아서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유념을 하시고요. 네. 앞으로 많은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10분 22초 넘겼습니다. 다음에는 민주당, 야당 쪽에 누가, 최민희 의원, 예.